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ESG에 관련된 정책 중에서 유럽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 변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NFRD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재무 보고 지침이라고 불리는데요.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게 2018년부터 EU에 한 500인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정된다고 하여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개정안 초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NFRD에서 CSRD로 바뀌었어요.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그러니까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데요. 왜 Non-Financial, 비재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라고 썼느냐. 이 위원회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이 지속 가능성 보고라는 것은 더 이상 비재무가 아니라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 가지고 오는 게 그 목적이다라는 거죠. 비재무가 더 이상 비재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ESG가 더 이상 비재무가 아니라 이 재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재무 보고의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대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EU, 비EU 법인, 그러니까 본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이런 비EU 법인에 있지만 EU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비EU 법인이 EU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이런 곳은 무조건 다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EU 추정에 따르면 한 11,000개에서 그 대상이 49,000개까지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고의 부담이 있어서 한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49,000개 정도는 EU 기반에 소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의 한 4분의 3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EU에서는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연간 36억 유로, 한 4조 8천억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비용이 들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ESG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이 이제 의무 공시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정보 제공을 요청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뭐 한 12억 유로, 1조 6천억에서 한 20억 유로, 2조 6천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해야 되는 그 공개 정보,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상당히 좀 더 상세해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라든지 실행 이런 것들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을 공시해야 되고요. 또 지속가능성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속가능성 요소에 대해서 회사의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의 자체 운영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대한 실사 프로세스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점일 것 같이 보이고요. 또 자사의 주요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의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리스크 및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무형자산, 뭐 지적, 인적, 사회적 관계 자본을 포함해서 무형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공개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대한 원칙이 이중 중대성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Double Materiality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사회,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그 말하자면 기후변화의 외부적인 요소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을 이제 기업들이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상당히 이때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행위 자체가 외부, 사회 환경 외부로 미치는 어떤 지속가능성의 이슈, 이것들까지도 전체적인 개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거든요. 이중중대성 원칙이. 이 부분에 대한 접근법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는 그러면 제일 핵심 이슈가 그거잖아요. 지속가능성 보고, ESG에 대한 보고를 그래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표준에 의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이 제대로 정착된 게 없다. 이게 가장 핵심 아젠다거든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보고를 하란 말이냐. 그래서 EU는 EU 자체적으로 의무화
유럽화된 지속가능성 표준을 도입하겠다라고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 작업을 하는 게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이라고 EFRAG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2월 초에 이제 초안을 발간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너무 두꺼워서 한글 번역판을 저희가 재능 기부를 해주시는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4월 말까지 번역을 마치면 저희가 한글 번역본을 좀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혹시 필요하시면 임팩트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U는 2022년 10월 말까지 이 표준을 채택할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1년 지금 한 반 정도 남았죠. 그리고 1년 후에 두 번째 표준을 채택할 거라고 하니까 한 3년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할 거라고 하고요. 지금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준 작업이 통일을 하자라는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IFRS 재단이라고 해서 국제회계 기준을 만드는 이 재단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표준으로 쓰이는 GRI라든지 SASB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큰 기관 5곳이 뭉쳐가지고 표준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아까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에 말하자면 고객들이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또 정보 제공을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약간의 원스톱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검증입니다. 지속가능성 보고를 어슈어런스라고 하죠. 검증에 대해서 이 시장이 거의 난립해 있어가지고 제대로 이게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책무성에 대한 이슈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거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EU의 감사 규칙을 좀 바꾸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삼성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EU 현지 법인들이 이런 의무 공개 대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ESG에 관련된 정책들이 예전에는 기업 자율적으로 맡겨뒀다면 점점 더 법적으로 규범화되고 어떤 법의 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민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